안녕하세요. 정책학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오늘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수업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수업을 나누어서 두 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90쪽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이요. 자, 결국 정책을 국가 활동의 결과, 산물, 결과로 이해하고 정책 과정을 설명하려면 국가의 역할,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권력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 자, 국가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한 그 결과가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1번이요. 그럼 도대체 국가는 뭐냐? 라는 거를 이제 한번 궁금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 파워,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되죠. 자, 중간입니다. 중간에 2007 돼 있는 부분이요.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와 그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다. 자, 국가는 삼권 분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기본적인 경찰, 군, 자, 국방, 치안, 외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자, 한국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는 달라요. 많이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죠. 자, 한국과 중국이 다르고 한국과 베트남이 다르고 한국과 대만이 달라요. 자, 국가가 구성된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특정한 국교, 국민들이 꼭 믿어야 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반드시 그 종교를 믿어야만 돼요. 이런 경우는 국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야, 왜 너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 종교를 믿어? 말도 안 돼.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네가 뭐를 하든 뭐 피해만 안 주면 괜찮아. 이렇게 되는 나라가 있다고요. 국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정책의 결과도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0쪽에 맨 아래줄이요. 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국가의 형태보다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정치의 특성을 구별하게 한다. 자, 맨 위에입니다. 91쪽의 맨 위에 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가가 어떻게 생긴지 다르니까,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90쪽의 맨 아래줄.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 자, 한국은 아직까지는 중앙 집권이요. 위에서 피라미드식으로 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밑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국가에 속해요. 아직까지도요. 자,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안 되는 것은 연방정부, 페더럴, 연방정부가 있다요. 미국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독립국가, 무슨 나라가 나름대로 너도 나라고 너도 나라, 다 나라, 각자의 나라인데 일종의 연합체야. 우리는 다 같이 러시아 연방으로도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뭐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어느 순간에 왕도 있고 의회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법원, 사법부가 권력을 나눠 가져요. 이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는 정도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자, 특정한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내가 1등이야. 그 다음 2등, 3등, 4등, 5등. 권력이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죠. 1등이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 얘기가요. 자, 그리고 91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국가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법, 질서, 유지 기능. 자, 군인. 자, 국방. 자, 그 다음에 치안, 경찰과 검찰이 있죠. 이거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자, 국방, 검찰, 경찰. 이게 이 세 개의 조직이 법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고, 자, 두 번째, 공공 서비스 기능. 자, 복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요. 셋째, 경제 관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화폐. 아니, 이게 예전에 이걸 잘 이해를 이제 좀 어렵다 그러셔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대한민국 옛날에 동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동전에 중간에 구멍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엽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자, 조선총독부는 엽전을 없애버립니다. 엽전을 바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일본식의 지폐, 화폐를 써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엽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의 어느 나라는, 자, 어떤 나라는, 야, 우리나라 돈은 이거는 그냥 막 돈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거는 경제 관리 기능이 국가에서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쓰레기랑 마찬가지. 이거 이만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차라리 1달러짜리 한 장이 훨씬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 관리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골고루 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점령할 때 방법이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군인, 야, 없애. 경찰 없애. 검찰 없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무원, 일반적인 뭐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다 해체. 그 다음에 돈, 화폐를, 자, 바꿔버리든가 뺏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없으면 그 국가를, 자, 옛날 말로, 자, 식민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독립투쟁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너희한테 지배받기 싫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굉장히 저항하고 이제 싸우는 거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죠. 독립한다고 싸우는 나라들 많았죠. 지구상 역사에서는요. 이게 국가의 기능을 이해하면은 이런 그 좀 독특한 얘기까지도 좀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까지는 좀 답답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